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1월 7일이고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문화의 힘 꼭지를 하나 골랐어요. 자, 제가 저 채널에서 뭐 세계 정치, 뭐 역사, 어떨 때는 뭐 종교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떤 우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억눌려 왔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극대화됐던 그런 어떤 모순들의 어떤 해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많은 모순들이 해소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지탱해왔던 힘들이 무너진다. 그래서 혼란이 온다. 이런 것도 이야기도 돼요. 요즘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가피한 것이고, 새로운 이제 세상으로 넘어가는,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우리 스스로가 그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고 또 우리 후세들하고 소통하는 면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모순의 해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 세상의 준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한번 다루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마침 또 계기가 됐기에 자동차 스티커 이야기를 좀, 차량 스티커라고 그러나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알고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 중에 제가 가끔 제가 뭐 오토바이를 많이 타니까 그래서 느끼는 어떤 모순점, 이걸 먼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 스티커죠. 이거의 문제가 무엇이냐? 위급 상황 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도로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표현? 이런 수준으로 이제 올라선 것 같아요. 차와 차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알리고 싶은 건데, 지금 차는 사실 내부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가 좀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아주 귀엽죠. 왕초보 운전, 뭐 어르신 운전 중, 이런 것도 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걸 애교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표현인데, 이쪽 극단이 있으면 저쪽 극단이 또 있겠죠. 그 정도는 저는 뭐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건들면 돼진다, 이런 것들을 뭐 문제점이라고 해서 언급한 기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자료 검색하면서 보니까 뭐 그들 기자들도 진지한 생각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특정 수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생산했다. 생산이죠, 생산. 기사 생산. 그 정도 차원이라고 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반말이라서 기분 나쁘다? 뭐 나한테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글로 써붙인 거잖아요. 우리 뭐 드라마 보면 욕도 많이 나오는데, 선정적인 장면도 많이 나오고, 영화 속에서 그거 보고 우리 불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진정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문화에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과하다는 표현인데, 뭐 빵빵되면 지구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이고, 또 뭐 초보다, 뭐 초보 개조심. 자,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이 야, 저 운전자가 참 저렇게 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뭐 위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나 초보라는 것을, 초보는 위축되어 있잖아요. 도로에서 무섭죠, 다른 모든 차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죽지 말자, 힘내자,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로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오토바이를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또 오토바이 운행 특성상 같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더라도 더 많은 차를 만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거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차를 안 타느냐? 운전도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봤어요. 이게 좀 선정적이다라고 기사를 실은 것 같은데, 이건 흥미 위주라고 봅니다. 이런 기사는. 자, 오빠 나 임신했어. 이거 뭡니까? 자, 임신부 차량이라는 뜻이고, 처음이야, 초보 운전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것도 뭐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까지 만약 비판을 한다면 정말 비판할 것들을 우리가 비판 못하고 있다. 이거를 통해서 야, 세상이 참 살벌해졌어. 이건 뭐야? 너무 선정적이잖아. 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뒤통수 크게 맞으시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 이런 것까지 기사화 시켜서 다룰 정도고 입방아를 찧어야 된다면은 좀 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차의 핵심은 안전이지 않습니까? 무게 1톤, 2톤이 넘어가는 그 중량물이 강력한 속도로 달리죠. 예, 위험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운전자는 그 책임이 있어요. 내가 타고 있는 이 중량 1톤, 2톤, 보행자들한테는 치명적이죠. 부딪히면 인증사정 없죠. 예.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나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다른 차량 어떻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경각심을 갖고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수기계, 특수면허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근데 그것이 많이 방만해졌다. 차를 안방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표현은 좋지만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이런 측면만 부추겨진다면 큰 오류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야가 눈이 떠여지지 않는데 세상에 흘러가는 큰 모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 없겠지요. 예. 자, 제가 이 스티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제가 이게 어떤 사회적 이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때예요.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때 차가 뭐라고 할까, 이제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대씩 차가 생기던 무렵에 급격하게 늘었죠. 그때 천주교에서 이걸 한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 김수환 추경이 보이는 거 보니까 내 탓이요. 이거 그때도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기사가 난 거. 그때는 여러분 인터넷 없던 시절입니다. 예, 신문으로 소통하던 시절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많이 받고 천주교 신자분들이 이걸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차에다가 스티커를. 예, 나는 천주교 신자다. 그래서 남 탓만 하지 말고 내 탓을 하자, 이런 건데, 그때 90대 초반이 우리가 남 탓을 할 게 많던 시절이긴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천주교가. 제가 봐서는 그때 우리가 혼란스러웠거든요, 우리나라. 예, 김영삼 시절이죠, 아마 그때가. 예. 자, 이게 뭐야, 군사 정권의 오랜 시기가 끝나고 이제 소위 이제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그때 뭐 삼풍백화점 무너져 나라 전체에 어떤 군사 정권 시절에 그 기합이 빠지니까 여러 군데서 많은 문제가 생겼죠. 비행기 떨어져 뭐 지하철도, 대구 지하철 사고나 그때 바다에서 서해 페리오 무너져 저기다 가라앉았어. 수백 명 사망했죠. 김해공항에서 또 항공기 추락했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걸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할 시점은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더더욱 더 그래요. 예. 그렇지만 자동차 차량 스티커라는 입장에서 이걸 보면 저는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탓이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막 유감이 생기더라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 쪽에서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 상대방한테 기분을 풀지 말고. 이게 천주교 생각이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놈의 스티커가 바깥쪽으로 향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차량용 스티커처럼. 그때 차량용 스티커의 시초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은 이것은 특별한 이슈가 없이도 계속 보이는 스티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약간 전도성,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도를 한다는 측면이. 다른 차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천주교 홍보 차량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 평소 화를 많이 내고 남 탓을 많이 하지. 예, 너를 한번 돌이켜봐, 이런 이야기예요. 차량 간의 소통 부분이 아니고 세상을 교화시킨다는 스티커거든요. 그럼 차량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국한돼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에 붙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차에 붙는 모든 것은 깜빡이든지 뭐 후미등이든지 뭐든지 차의 안전과 상관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띄는 것은, 그죠? 안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거꾸로 못 붙이게 해요.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 안전과
자동차 간의 소통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그 말은 그렇다면 저는 이 스티커는 내 탓이요, 신뢰 회복, 이걸 이대로 붙이고 싶으셨다면은 차량 안쪽에, 운전석 안쪽에 운전자가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가, 그 차량의 운전자가, 즉 천주 교인이 가다가 화가 울컥울컥 나고 욕이 나올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당시는 또 운전 문화도 지금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의 중국하고 비슷할 때예요. 사실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티커를 보면서, 자기를 향한 스티커를 보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용도로 쓰거나, 저는 그게 100점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2등은 뭐냐? 바깥에 굳이 붙이고 싶다면 특수한 상황에서 이게 메시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양 차량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던 경우,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경우, 감정이 욱 하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에 이 메시지가, 이 스티커가 효과를 발휘하기를 원했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좀 바꿔서 말을,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우리 한국말의 어법에, 우리말의 어법에 맞죠? 내가 잘못했으면 제 탓입니다라고 하죠. 내 탓이요, 이건 아니죠. 상대방 보고 네 탓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런 걸 지적하는 이야기를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게 처음에 시선을 끌었던 초기에 차량 스티커다. 차량 스티커 역사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주제로 들어와서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힌트는 제가 말씀 중에 좀 드렸습니다. 이거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위급 상황 시 I 먼저 구해주세요. 여아 RH 플러스 O형이라는 뜻이겠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거의 문제는 스티커에는 없습니다. 차량에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계셨나요? 차량에 그냥 썬팅 필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썬팅 필름 붙이는 거죠, 안에. 예. 빛의 투과도를 줄여서 안을 안 보이게 하죠. 그래서 뒷차량 같은데 뭘 놓고 내려도, 차량 뒤에, 죄송합니다, 뒷좌석에 뭘 놓고 내려도 밖에서 안 보이게, 도둑질하고 싶은 욕구를 없애게. 또 여성 운전자들이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이 눈을 부라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 주는 거. 또 90대 초반에 처음으로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가 등장해서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갔는데 옆좌석 동승자가 다 눈에 노출됐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이유로 썬팅이 처음에는 금지가 되다가 풀렸죠. 풀린 건지 아니면은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든지 그럴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햇빛 투과도까지 봅니다. 특수 차량이 아니다 하면은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 차량이.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역주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스티커에 사용되는 표현이 거칠다, 선정적이다, 이것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생각의 진행이다, 이겁니다. 예. 자, 이거 아이가 안 보여요. 저는 그런 경우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좁은 골목길에 차와 사람이 같이 써야 되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퉁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차를 애매하게 주차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차량 안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이 차가 서 있는 차인지 움직이려는 차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운전자의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그거 안 보여요. 네. 그러면 그 차량을 지나갈 때까지 마음이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죠. 갑자기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자, 그걸 좀 확대시켜 보면 이거예요. 위급 상황 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119가 왔다. 차가 찌그러졌다. 어른은 덩치가 크니까 쉽게 보여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요즘은 뭐 엄마, 아이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당연히 운전석을 먼저 보겠죠. 근데 엄마가 지금 부상이 심해서 정신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런데 119 대원들이 잠깐 샤쿠트 봤더니 차는 막 엉망으로 찌그러져 있는 거죠. 더 이상 동승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실제 뒤에는 조그만 아이가 찌그러진 차체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런 거 대비용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자, 119 대원이 부서진 찌그러진 차에 접근해 오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을 거라고 볼 것이고,
유리창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려고 할 거예요. 동승자가 몇이나 있는지. 그걸 방해하는 썬팅이에요. 이 차도 지금 상당히 짙게 돼 있죠. 일반적이죠, 이게. 예. 그래 놓고 위급 상황 시 아이 문제 구해주세요? 차는 안에 있는 아이가 안 보이게 썬팅을 해놓고, 이런 모순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엄청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오빠 나 처음이야를 선정적으로 비난하는 그거보다 덜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거는 농담 애교로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39번 국도상에서 아산만 쪽으로 내려가다가 교통사고를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 정체가 됐고, 저는 오토바이 특성을 활용해서 빨리 그 차들 사이로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 사고를 바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는 차 사고 나는 거 보면 구경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한테는 그게 비극인데 내가 그 사람을 구경거리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그래서 빨리 지나가고 또 그걸로 교통체증까지 생긴다는 건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다가 교통사고까지 또 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봅니다. 예, 예. 자, 비슷한 사진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정도 사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는 그건 아니었어요. 터널 안은 아니었고, 이런 이제 경차류가 4차선 대로상에서 직진 대로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빙빙 돌아서 이 정도 부서진 상태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보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이미 119 구급차는 출동해 있었고 소방대원들이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인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 30대 중후반 도로 옆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소방대원들이 말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울부짖느냐? 아이가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차량 썬팅을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은 뭡니까? 나보다 아이부터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소방대원 눈에는 아이가 안 보여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이런 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티커를 붙일 때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썬템부터 약한 걸로 바꾸든지 없애버리든지 한 다음에 그 스티커를 붙여라. 그게 생각의 순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을 겁니다. 예. 자, 제 아이들도 유치원 때 이렇게 가서 유치원생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와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뭘 배웠다고 이야기한 걸 말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에 그 아이들이 이야기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적은 겁니다. 이 사진이 잘 나와 있네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아이들이 손을 들고 유치원생들이 그늘목을 건너야 되는지? 이거는 아이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차에서 앉아있는 시선에서 아이들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등치가 작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회전 같은 거 할 때. 그죠? 비보 우회전 할 때. 그래서 손을 들어서 가장 어떻게든 크게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손을 들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안전교육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운전자와 눈을 맞추라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말은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나를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기분이 좋은 운전자라면 안녕하고 손을 흔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번째에서 볼까요? 운전자와 눈을 맞춰라. 지금 같은 썬팅 상황에서 아이들이 바로 실전 적용이 실패하는 거예요. 운전자와 눈을 못 맞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아요. 골목에서 이 차가 지금 나올 건지 말 건지 그게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그리고 나는 보행자고. 판단을 해야 돼. 이 운전자가 뭘 하려는 건지. 그러면 썬팅이 안 돼 있었으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 일부러 유리창을 내려주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이의 안전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영향으로 작동하겠죠. 이런 것들을 언급을 왜 안 하죠? 자, 이런 제대로 된 상식적인 교통교육은 유치원이 끝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20, 30대가 돼서 처음으로 차를 가지게 되는 새로운 차주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고 생각이 없고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알려주지도 않죠. 썬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사각지대예요. 아주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부분이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 당시 썬팅이 왜 유명무실해졌느냐. 거기에 단속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다 따를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게 수십 년간 목격지고 있는 거고 그들은 그냥 버릇 삼아 차 사면은 보통 해주니까 썬팅을 하게 되고 짓게 하게 되고 그 어두운 속에서 선글라스까지 끼고 멋이 있으니까 이런 희한한 모습을 연출하는 거죠. 아마 최소한 미국 운전자가 보기에도 웃길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규정이 엄격하거든요. 자, 썬텐을 하고 갑자기 터널로 들어서면은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많은 차들이 속도를 줄이죠. 썬텐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그거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 느낍니다. 오토바이 안에도 그 선글라스가 들어있거든요. 내렸다 올렸다. 거기에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주로 올려주는 쪽입니다. 시야가 어두워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터널 다시 나오면 다시 내리죠. 밝은 날 기준입니다. 운전자들은 차량 같은 경우, 썬텐 같은 경우는 그게 항상 선글라스 깨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속도 감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뒷차가 예상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터널 내에 사고가 추돌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돼요. 빛이 갑자기 조도가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안에 선글라스까지 낀다? 썬팅 하면은 저는 선글라스 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뭐 젊은 세대의 문제, 나이 든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부터 상식적인 모든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 때 제대로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발전이 없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이 이래 약해가지고 변화에 적응을 하겠느냐. 우리가 뭔가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앞서요.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또 만들어지는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자, 자동차 썬팅 문제 이건데 일단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소통과 공감이 훨씬 중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지도자의 덕목도 그렇고. 근데 이 썬팅이 그걸 가로막아요. 옛날에 프라이버시가 중요해가지고 이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걸 열어야 되는 시절이 됐거든요. 서로 소통해야 돼요. 특히 도로에서 운전석은 여러분이 다 느끼시겠지만 안방이 아니라 공공장소예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거기에서 기본을 하기 위해서 1톤이나 2톤 이상의 무게를 중량을 다루면서 속도 100km 이상을 달리잖아요. 보행자도 만나야 되고 도로에 변화도 많아요. 앰뷸런스나 지나면 차 길도 바꿔줘야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눈과 눈의 교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보면은 고령 운전자다. 고령 운전자 딱지 붙일 필요가 없어요. 썬팅 안 하면. 왜? 지나가면 다 보이니까 고령 운전자인지. 그리고 감사하다. 눈인사부터 해가지고 미소 짓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안전한 거예요. 그게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썬팅은 유비를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돼요. 처음에 길이 잘못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정해진 길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이런 뭐랄까 벼랑에서 계속 밀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닥치고 보면 벼랑인데 뒤에서는 벼랑인지 모르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왜 이런 게 안전운전의 위협이 요소다라고 쟁점화되지 않는지 너무 궁금한 노릇이죠. 자, 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는 이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버스들 보면 알아요. 버스에 여러분 그 넓은 유리창에 얼마나 많은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빛이. 그 버스들을 썬팅하고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인사하고 보행자 있으면 뭐 욕을 먹으면 욕 먹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뭐 아이들 지나가는 것 같으면 지나가라 그러고 놀란 얼굴 보이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다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어떤 소통의 장을 다
막아버리고 썬팅으로. 그러면서 깜빡이도 잘 안 켜고 적절한 상황에 비상등도 잘 안 켜주고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중간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예. 심지어는 오늘 이야기처럼 자기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남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숨과 상관이 있는 일인데도. 자, 오늘은 우리 속에 무슨 이야기, 자동차 스티커, 차량 스티커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